한국처럼 이사 수속 등이 관공서에 나가지 않고 할 수 있다면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본의 마이너 카드는 원래 등록으로 위크데이에 2회나 관공서에 나가야 하는데 편리하게 되는 것은 주민표를 편의점에서 잡을 수 있을 뿐. 이사 수속은 여전히 관공서에 가야 하며 오히려 이사를 하면 마이너 카드가 실효해버린다. 또한 마이너 카드 갱신 시기에도 관공서를 향해 아날로그 절차가 필요합니다. 정직한 이야기, 편리하게 되는 것은 행정 측의 사무 일만으로 이용자 측은 오히려 불편해집니다. 현재 꽤 귀찮은 이사의 신고 관계, 가족의 사망 신고 등이 마이 넘버에 의해 일괄 처리할 수 있게 되면 본격 보급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인들이 한국의 제도를 매우 부러워하고 있는데요. 일본 반응을 알아보기 전에 빠르게 무슨 일인지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의 주민등록증에 해당하는 일본에는 마이넘버 카드가 있습니다. 물론 많이 다르지만요. 일단 일본의 마이넘버 카드와 연동해 국가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공금수취 계좌에 본인 외에 가족 명의로 등록한 사례가 13만여 건이라고 요미우리 신문, NHK 등이 보도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이번에 총 약 5,400만 건의 데이터를 점검한 결과 하나의 계좌가 공금수취 계좌로 여러 사람이 연동된 경우가 13만여 건으로 파악됐는데요. 대부분 자녀 등을 위해 가족의 계좌를 등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점검 결과 같은 계좌에 여러 사람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도 748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공금수취 계좌 등록을 지원하는 지자체 창구에서 앞 사람의 계정 그대로 다음 사람이 단말기를 사용해 계좌 정보를 등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요미우리가 전했습니다. 일본의 주민등록증에 해당하는 마이넘버 카드의 관리가 매우 부실하고 허술한 것으로 밝혀져 일본 전역에 충격을 주는 가운데 한국의 주민등록증과 비교하는 기사가 일본 포털 사이트에 게시돼 주목받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의 문제가 이뿐만이 아닌데요. 건강보험증을 마이넘버 카드에 일체화한 마이나 보험증에 다른 사람의 정보를 연동하는 실수까지 셀 수 없다고 합니다. 이에 기시다 총리는 전날 전국시장회의에서 마이넘버 카드와 관련된 잘못된 사안을 무겁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질타했는데요. 또 재발 방지를 위해 시스템 개선 방침을 제시한 후 계속 신뢰 확보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고 디지털청을 중심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일본이 한국의 주민등록증 제대를 따라할 가능성이 매우 큰 상황이죠. 이에 일본인들의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의 마이넘버는 편리하네요. 번호를 아는 것만으로 모든 절차가 끝난다. 공적 서류도 집 프린터로도 낼 수 있고 그것이 위조 방지 번호, 빚짐 등도 제대로 들어가 지문 인증으로 이중 체크도 들어간다. 공항에도 비치되어 있거나 이것이라면 개인 번호가 할당되는 합리성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근데 일본 마이넘버는 근본적으로 시스템 자체가 달라. 물리적인 카드가 꼭 필요하고 공적 서류도 결국 편의점까지 가지러 가야 하고 때도 남의 것이 나올 가능성. 병원에서는 인증되지 않고 타인도 인증해버리는 상황. 갱신이 꼭 필요해서 그때마다 관공서에 가야 해. 이러면 관공서 분들의 일도 현격히 늘고 있죠. 전혀 합리성을 느끼지 못해요. 게다가 정보 유출이 되지 않을 가능성도 없지 않고 정부는 분명 무언가의 책임을 전가하고 끝내는 미래가 보입니다. 지금까지가 그랬어요. 일본의 마이넘버는 처음에는 개인정보 탈취로서 굉장히 반대가 강했지만 한국에서 마이넘버가 보급되어 실제로 사용하면 편리했기 때문에 한일을 오가는 일본의 한인 이민자로서도 편리하고 한국 측 행정당국으로서는 부정 척결이 쉽기 때문에 일본의 반마이넘버는 시들었다. 그것이 지금 마구 반마이넘버 카드가 된 것은 마이넘버 뿐이라면 공짜의 번호이기 때문에 문제없지만 현행의 마이넘버 카드는 본명 표시로 평상시가 통명 사용인 사람이라면 통명 이용이 들통나 버리기 때문 지금까지는 마이넘버 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보여줄 기회가 거의 없었지만 보험증과 통합이면 일상적으로 보여주는 빈도가 올라가다 보니 갑자기 극과 극이 됐다. 2026년부터 새 카드는 성명란 숨기기가 검토되고 있어 본명 표시 문제는 종식된다. 일본은 여기에 문제가 있다. 개인정보가 한 곳에 집중돼 있지만 그것을 마음대로 사용되지 않도록 강력한 규제가 깔려있지 않다. 자신의 개인정보에 언제 누군가 어떤 목적으로 접속했는지 온라인에서 자유롭게 확인할 수 있게 돼 있지 않다. 또 자신의 데이터를 삭제할 권리가 주어지지 않았다. 본인도 모르게 행정이 마음대로 붙인 자신의 데이터를 언제든지 삭제할 수 없다. 일본은 이런 것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의 경우는 마이 넘버 카드 자체를 발행하는 것이 목적으로 어떻게 이용하는지는 후 과정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시스템이 따라잡지 못하고 혼란이 계속이 되어버린다. 보험증, 면허증, 여권, 주민표, 연금 등의 이용을 처음부터 고려하지 않을까? 예를 들면 면허증이나 여권 같은 기존에 안정된 시스템이 있는데 그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아니, 생각할 수 없는 것이 일본의 정치가이자 공무원이구나. 이것으로는 디지털 후진국이라고 해도 어쩔 수 없다. 한국처럼 이사 수속 등이 관공서에 나가지 않고 할 수 있다면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본의 마이너 카드는 원래 등록으로 위크데이에 2회나 관공서에 나가야 하는데 편리하게 되는 것은 주민표를 편의점에서 잡을 수 있을 뿐 이사 수속은 여전히 관공서에 가야 하며 오히려 이사를 하면 마이너 카드가 실효해버린다. 또한 마이너 카드 갱신 시기에도 관공서를 향해 아날로그 절차가 필요합니다. 정직한 이야기, 편리하게 되는 것은 행정 측의 사무일만으로 이용자 측은 오히려 불편해집니다. 현재 꽤 귀찮은 이사의 신고 관계, 가족의 사망 신고 등이 마이 넘버에 의해 일괄 처리할 수 있게 되면 본격 보급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의 디지털 기술력은 경제 규모에 비해 매우 처참한 수준입니다. 국제경영개발연구원 국가경쟁력 순위에서 일본 디지털 기술력은 63개국 중 62위입니다. 빅데이터 활용과 기업 민첩성은 꼴찌인데요. 세계는 정신없이 바뀌는데 벌어들인 돈을 쌓아두는 축소 균형에 주력한 결과입니다. 기업 지배 구조에도 약점에 있는데요. 오너 아닌 이사회 중심 의사결정 구조로는 신속 과감한 투자를 하기 어렵습니다. 지난해 UN 글로벌 혁신지수에서 일본은 13위에 그쳤습니다. 한국은 6위죠. 일본은 도전과 변화보다는 체제에 순응하는 데 익숙합니다. 우월감은 여전하지만 위기감이 적다. 정부가 잘못해도 정권을 뺏길 위험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세계 1위 고령화는 2021년 기준 65세 이상이 29%로 내수 전망도 밝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본 경제가 본격 반등을 시작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요인이 너무 많은 것인데요. 국제통화기금 IMF는 일본 성장률이 내년에 1.0%로 둔화할 것으로 봤습니다. 정부, 기업, 국민 등 사회 곳곳에 혁신이 불타오르지 않는 한 일본 경제의 진짜 회복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반면에 한국의 주민등록증 제도는 진작에 추진되어 이미 완벽하게 정착되어 있죠. 첫 번째 장점으로는 신원 확인과 보안 강화입니다. 주민등록증은 개인의 신원을 확인하는 중요한 신분증으로 사용됩니다. 개인의 기본 정보와 생년월일, 주소 등이 기재되어 있어 다른 사람과의 구분이 명확하고 사회에서 신원을 확인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최신 보안 기술을 적용하여 위조나 변조를 어렵게 하여 신뢰성을 강화하고 개인정보 보호에도 유용합니다. 두 번째 장점은 편리한 공공 서비스 이용입니다. 주민등록증은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에서 다양한 서비스 이용 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신분증입니다. 주민등록증 하나로 은행 업무, 병원 진료, 공공기관 업무 등을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어 시민들의 편의를 증대시켜줍니다. 세 번째는 법적 효력 보장입니다. 주민등록증은 법적으로 인정되는 유효한 신분증으로 사회에서의 다양한 법적인 행위에 활용됩니다. 주민등록증이 있는 경우 부동산 거래, 공공기관과의 계약, 법원 소송 등에서 법적 효력을 부여받아 믿을 수 있는 인증서로서 작용합니다. 네 번째는 인구 통계 및 정책 수립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증을 통해 정부는 국민들의 기본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인구 통계를 파악하고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유용한 데이터를 얻을 수 있으며 국가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다섯 번째는 다목적 카드 기능인데요. 최근에는 주민등록증에 카드 기능이 추가되어 신용카드나 통행료 카드 등 다양한 서비스를 하나의 주민등록증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개인이 소지해야 할 신분증의 수를 줄이고 지갑 속의 공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장점들로 인해 한국의 주민등록증 제도는 국민들의 생활에 큰 편의와 안정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짜정보, 가짜뉴스가 아닌 진짜 해외 반응을 보여드립니다. 더 이상 조작된 정보에 현혹되지 마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을 누르시면 빠르게 영상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